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소송 서비스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사상고심 대법원에 올라갑니다. 많은 경우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그래도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도저히 나 2심 판결 못 믿겠다. 대법관님들의 판단 한번 듣고 싶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 대법원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변호사가 있으면 알아서 진행하겠지만 꼭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상고 이유수를 내고 답변서 내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라는 게 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상고 이유수 제출, 세 번째 답변서 제출, 그 다음에 쌍방의 추가 서면 제출, 변론기일 없이 심리불속형 기각 판결 송달, 그 다음에 심리 판결,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간 2000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 이름에서 좀 감이 오시죠? 상고 기록을 접수했다라는 통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상고로 하여 대법원의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요. 보통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다로 납니다. 다. 1심은 가, 단독이면 가단, 합의면 가합. 그 다음에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아니면 2심은 그냥 나. 그 다음에 대법원은 다로 나였다. 민사사건은. 그렇게 해가지고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쌍방에게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 내용은 상고심에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라는 걸 알리고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수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고이유수를 어떻게 되죠? 그 기간 내에 해야 돼요. 항소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항소이유수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상고이유수를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패소로 끝나요. 자, 어떤 식으로 오는지 보겠습니다.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 해가지고 다로 나오죠. 사건 번호 나오고 사건명, 원고, 피고, 그러니까 상고인, 피상고인 나옵니다. 위 사건에 관한 소송 기록을 어느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으므로 이를 총지합니다.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적지 아니하거나 상고장과 별도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고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 발송 송달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0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편을 보내요. 근데 그 우편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근데 자꾸 주소가 먼저 반송돼요. 근데 2심 판결까지 분명히 그 주소로 했었어. 근데 자꾸 안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대법원에서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럼 오늘 보내는 걸로 송달이 된 걸로 하고 그날부터 카운트를 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20일까지 꽉 채우시지 마시고 그 이전에 미리 계산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상고이유수 제출하라고 나왔죠? 그럼 상고이유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식으로는 상고이유서가 사건 번호 적고 이 사건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주장합니다. 말해가지고 원심 판결을 요지를 대충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걸 정리를 할 수 있기는 쓰는데 나홀로 소송 같은 경우는 안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용을 이제 제목을 쓰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더 쓸 거 있으면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누구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에 따라 가지고 상고 이유서가 제출이 되면 상대방한테 보내요. 그러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안 내도 상관없어요. 뭐 답변서를 안 낸다거나 원고 성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적이지 않지만 대부분 내죠. 왜냐면 반박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도 제출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상고 이유서 내고 답변서 내고 그럼 서로가 이제 쭉 내요. 그런데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가로 상고 이유를 낸다 그러면 상고 이유서 2 이렇게 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20일이 지나서 낼 적에는 앞에 했던 내용만 상고심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새롭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20일 이내에 했던 그 상고 이유를 보충한다. 그래가지고 보통 20일 뒤에 낸 쪽에는 저희들 관행상 상고 이유 보충서 이렇게 하고 흔히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래서 대법원도 생각 외로 왔다 갔다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는 제한이 없는데 상고 이후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증거 제출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상고심 대법원에서도 변론 기일이 있냐? 없습니다. 1심처럼 특별한 경우 빼고는 보통 안 해요. 그래서 대법원이 원심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송달받아가지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낸 다음에 상고에서 내면 접수한 날로부터 4개월째쯤 가서 이거를 심리를 계속할까 아니면 심리하지 말고 심리를 불속행하면서 기각할까 라는 것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이 정하는 상고 이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서 내용을 보니까 상고 이유 자체가 뭐 안 되는 주장을 했거나 아니면 원고 주장이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론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럴 경우는 불속행하면서 기각 판결로 나갑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기록을 다 읽어보니까 당신 말은 알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안 되니까 그냥 기각하자 할 때가 4개월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심리 불속행 기각돼 가지고 반드시 종결납니다. 그래서 누가 대법원에 소송을 상고를 했더니만 한 4개월쯤 돼 가지고 결정이 됐더라. 그러면 상고한 사람 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심리 후에 판결을 하는데 문제는 4개월이 도과하면 본격적으로 심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때도 변론기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개 문제는 뭐냐면 잘못하면 통상 2년부터 3년까지 대법원에 워낙 사건이 쌓이다 보니까 아주 빨리 해야 됩니다라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면 2, 3년씩 걸려서 판결이 납니다. 갑갑하죠. 갑갑합니다. 어쨌든 현재가 이렇게 실상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나홀로 소송 서비스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